노트를 정말 성실히 하는데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제가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근데 한꺼번에 생각하면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 거인의 노트에서 3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실천이 쉽습니다. 일단요, 노트의 방법을 알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예요. 너무 간단해요. 요컨대 욕심을 엄청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많이 쓰는 거. 얘는 실패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강의를 듣는데 엄청 노트를 많이 했어요. 엄청 노트를 많이 하는 거 시험 보기 전에 보시는 분 계세요? 안 봅니다. 인터넷 강의를 들어요. 노트를 그냥 정신없이 빼곡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강의가 잘 들릴까요? 안 들려요. 회의록을 써요. 마찬가지예요. 엄청 욕심을 내서 회의록을 정말 정확하게 잘 써야지. 그래서 막 회의록을 빼곡하게 정신없이 쓰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사람들의 이야기의 맥락, 또 그 사람의 이야기의 핵심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려고 하면 실패해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고 그래서 노트하기를 포기하게 되는 게 책을 읽으면서 노트하는 때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책을 거의 베끼다시피 노트를 합니다. 그러면 책 읽는 시간이 10분이면 베끼는 시간이 20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책 읽는 것도 안 되고 노트도 안 되는 거죠. 자, 결론은 뭘까요? 엄청 적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노트할 때는 나는 적게 써야지 하는 그런 무의식이 작동한 상태에서 정말 최소한만 쓰시지 않습니까? 노트 쓰기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원칙부터 여러분들 지키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노트하면서 잘못된 습관 3가지, 이게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첫 번째 현상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욕심내서 노트를 한다고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시간도 많이 들고 다시 읽어보지도 않고 많이 쓴 것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껴 쓰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노트하면서 실제로 말로 듣는 거를 속기사처럼 쓰는 것도 베껴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보면서 베껴 쓰듯이 노트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주 베껴 쓰거나 준 베껴 쓰기 정도로 지금 노트를 하고 계실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그치시기 바랍니다. 3번째는요, 노트하는 것을 꾸미지 않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노트를 했어. 그러면 줄도 치고 박스도 치고 별표도 치고 스티커도 붙이고 노트를 예쁘게 꾸미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가 노트한 것을 다시 읽어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꾸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재미있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노트에 색연필로 줄 치고 박스 치고 하지 않는 분들, 이건 노트를 잘못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엑기스예요. 거인의 노트라는 책을 읽으실 때 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3가지가 어떻게 실감나게,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쓰여져 있는지를 잘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책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이 쉽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트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먼저 하고 노트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노트를 하면은 생각을 하면서 하지, 당연히. 아니에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고 노트를 하거나 아예 생각 없이 노트를 하거나 베껴 쓰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강의를 들으면서 정신없이 많이 쓴다는 것은 생각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잠깐 그래도 생각을 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강의를 들었어요. 쭉 한 5분 정도 듣다가 여태까지 이런 얘기였구나. 여기서 핵심은 이거네 하고 생각을 오므려주는 정도 수준까지는 하시는 게 이게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하시고 그 생각을 키워드로 메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책만 읽어. 쭉 한 3페이지 읽고 여기까지는 이런 얘기 했는데 이것은 이런 맥락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서 내한테 확실한 교훈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점이네. 여기까지 생각을 이어준 다음에 그 생각을 메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메모하고 기록해야 말짱 도루묵입니다. 일단 자기 게 아니고요,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기록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전혀 권하지 않고 오히려 노트를 잘못하는 대표격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이 노트 하실 때 꼭 가져야 될 태도, 그것은요, 아주 요약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쓰게 되면 요약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쓸 때 다시 한번 또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얘를 쓰면은요, 쓰는 과정에서 그 순간의 생각이 다시 정리되기조차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된 생각을 메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메모를 하시면서 자기화시켜서 조금 체계적으로 메모하려고 노력도 해주신과 동시에 머리에 떠오르는 것보다는 더 적게 쓰려고 또 노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적게가 중요합니다. 아, 정말 최소한으로 써야지. 정말 적게 써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기 바래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이 내용은 책에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써놓으면 나중에 예를 봐서 내가 기억이 나. 심지어는 교수님, 그거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노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적게 쓰는 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거인의 노트 책 한 권을 쭉 읽고 전체를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답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잠재성의 세계와 현재성의 세계, 이 잠재성이 기록이라는 트리거를 통해서 어떻게 발현되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모르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적게 메모하시고 적게 기록하시고 그걸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정리했던 생각을 다시 떠올려보는 이 반복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지,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기록을 많이 하는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억해봤자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적게 기록해서 기억이 안 나나 많이 기록해서 기억이 안 나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 두 번째 측면은 세 번째 측면하고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 기록을 하면서 뇌에 각인시키려는 그런 습관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종의 반사적 행위처럼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기록을 쭉 했어요. 저는 항상 그럽니다.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네. 포인트는 이거네. 그러면 생각을 하고 그래. 요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네. 그리고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제가 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기록했지만 그 기록을 보고 미소 지으면서 다시 한번 상기해줘요. 기록하자마자. 이게 뇌의 각인 효과의 첫 번째입니다. 저는요, 그렇게 해서 제가 1시간 정도 책을 읽고 이제 쉬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책을 한 50쪽 읽고 노트에 한 반쪽 정도 제가 메모를 남겼어요. 벌써 그때 저는 뭘 하고 싶어지냐면 색연필로 표시를 해주고 싶어져요. 꾸미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기록한 것을 보고 되뇌는 작업을 해보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반사적으로 자기 몸에 익어야 됩니다. 뇌의 각인작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메모하고 기록하는 거, 이 습관을 붙이지 않습니까? 자,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문제 기억나시죠? 어떤 분들은 너무 적게 메모를 했더니 나중에 기억이 안 나. 제가 얘기하는 세 번째 각인 효과까지 기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고, 또 기록한 것을 2, 3일 지난 다음에 보고 맞아. 이런 내용. 맞아. 이런 논리로 정리하면 좋겠네. 하고 자기가 기록한 것을 자주 보면서 사랑해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적게 기록하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잠재성에 들어있는 그 키워드 주변의 다양한 생각들을 쭉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는 걸 아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적게 기록하는 요령을 몸에 착 붙일 수 있게 되겠죠. 이걸 하려면 제일 앞에 무엇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 먼저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셔야 그것이 여러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위라는 거, 오늘 제 이야기 듣고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노트하면 거인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확신까지는 들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기록을 통해서 생각력이 출중한 사람이 됐어. 예를 들어서 아침에 계획 기록, 그러니까 플래닝을 매일 기록하는 사람이야. 이거는 어떻게 기록한다고요?
먼저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제일 중요한 일, 오전에 할 일, 오후에 할 일, 저녁에 할 일 등을 한 너댓 개를 먼저 머릿속으로 쭉 생각을 해. 심지어는 제가 CSF, Critical Success Factor, 그 일을 할 때 여기에 방점을 두면 내가 아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겠네. 이런 요소까지 머릿속에 제가 생각하라고 플래너 쓰실 때 요청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을 쭉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래너를 매일 쓴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생각력이. 기가 막히게 되겠죠. 자, 그 플랜한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가 누구와 만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오늘 하루의 일이야 라고 플랜에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괄호치고 그를 만날 때는 듣기의 윤리를 내가 실천할 거야. 이렇게 CSF까지 썼단 말이죠. 얘를 그 사람을 만나기 5분 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쓰고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만난다는 걸 쓰고 오늘 만나기로 한 목적을 메모를 해보시고 이분을 만날 때 맞아. 듣기를 잘하기로 내가 했지. 이걸 조금 더 구체하면 어떤 데 주의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는 큰 틀에서는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하고 중간에 본론 갈 때는 이렇게 하고 결론 갈 때는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겠군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또 메모를 해보고 오늘 그와 대화를 한 것의 아웃풋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두어낼 수 있는 결과는 그가 나에 대해서 큰 신뢰감을 갖게 하는 것이구나. 아웃풋은 신뢰감이네. 이렇게 구상기록이라 그래요. 요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같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 기록 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일을 대응하는 사람. 어떤 사람? 생각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이 전략 포인트를 퍽퍽 찍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줄 거 아닙니까? 기록이 자연스럽게 우리를 성장시켜줘요. 여러분들 기록을 하시면 어떤 사람이 된다? 계획적이면서도 전략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엄청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기록은요, 명백하게 수단입니다. 기록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거인의 노트에서 말씀드린 기록의 정말 엑기스가 되는 진짜 중요한 그 방법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기록을 반복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완전히 바뀝니다.